어, MySQL 이제 전체 운영 실습에서 아주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나오는 부분이 그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절차를 이제 볼 거고요. 정보 시스템 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무슨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시스템, 무슨 시스템, 무슨 관리 시스템. 그래서 뭐 관리한다 라는 게 들어가면요, 무슨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단은 자료를 저장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저장된 그 자료를 볼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료의 내용이 만약에 바뀌면은 이제 바뀌면은 그걸 이제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뭐 불편한 것 같은 경우는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CRUD라고 하는데, 생성하고 이제 내용을 검색을 하고 읽어내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고 삭제하고, 자,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정보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되겠죠. 앞에 어떤 이제 제목이 나오고 무슨 정보 관리 시스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어떤 영화에 관련된 문화계 중에서 뭐 영화 관련된 어떤 정보를 관련된 그러면 영화 정보 관리 시스템이 될 거고, 그죠? 그러나 매출 정보를 관련된 매출 정보 관리 시스템이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회원 정보를 관련된 회원 정보 관리 시스템이 될 거고, 그죠? 예약 정보를 관리한다 그러면 예약 정보 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관리라는 용어의 CRUD. 그래서 뭐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적을 시키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서 목록을 확인을 하고 수정도 하고 뭐 삭제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려면은 일단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설계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또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테이블을 어떻게 또 생성을 하고 생성된 테이블에 데이터를 또 이제 우리가 또 입력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입력을 하고 활용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미리 볼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외에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보면 이제 인덱스도 있고 뷰도 있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것도 있고요, 트리거라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테이블 외에 이런 그 오브젝트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쓰다 보면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열심히 뭔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내가 그 백업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게 망가졌을 때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되죠. 입력을 한다든지 구축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잘 구축을 했으면 그걸 어딘가에 복사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죠? 이걸 백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백업을 해놨다가 만약에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가 깨지면 깨진 데이터니까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업 해놓은 데이터를 다시 이제 설치하는 이 작업을 이제 복원이라고 합니다. 복원 작업도 이렇게 하실 줄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MySQL이라는 DBMS를 이제 익히게 되면 그 이 MySQL이라는 DBMS만 가지고도 실제 이제 자료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DBMS를 공부하셨던 분만 가능해요. 예,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DBMS를 설치해서 바로 우리가 SQL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해서 값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DBMS를 공부하지 못했던 분들은 예, 이 자료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 SQL을 또 익히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어떤 우리 이제 뭐 학교의 학생들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 학생들이 자기 학점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QL을 공부합니까? 그건 아니죠. 학교에 예, 서버가 있고요. 예, DB 서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버를 바로 학생들이 접속해서 뭐 SQL 명령으로 이렇게 처리하진 않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학사 관리 예, 그 시스템 웹에서 돌아가는 웹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학번하고 해서 이름하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본인 이제 학점하고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화면에 뜨는 내용을 잘 보면요, 야, 이 내용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DBMS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다. 학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 화면에 뭔가 띄워주고 하는 부분들은 웹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연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에서 DBMS, DB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 상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학생이 자기 성적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SQL을 몰라도 되죠. 그냥 홈페이지 접속해서 아이디 본인 학번이나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에 그냥 검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 우리는 이 그 MySQL이라는 그 DBMS를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을 해야 되죠. 웹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MySQL과 일단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는지, 서로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MySQL이라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요. 자바 JSP라는 건 또 따로 있죠. 여기입니다, 그죠? 근데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결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제 절차를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뭔가 만들려면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그래서 이제 이 분석 단계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한번 보면,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관계로 시스템 분석 또는 요구사항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시스템 그 분석 또는 그 요구사항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석. 여기서 지금 이제 줄여서 그냥 분석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만들어 줘야 될지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요구사항을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돼요. 결과물을 어떻게 나오도록 보여지도록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what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일단은 사용자의 인터뷰와 업무 조사 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개발을 의뢰하는 쪽이죠. 자, 제가 그동안은 장부에 막 수기로 손으로 적고 했는데, 이게 장부가 많아지니까 관리도 안 되고, 뭐 찾아서 뭔가를 수정할 때도 찾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현재 업무들이죠. 업무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데이터들, 또 관리돼야 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양식 같은 거 있죠. 실제 뭐 출력 양식이라든지 뭐 입력 뭐 이제 그걸 결성할 수 있는 그런 양식들, 그런 것들도 자료들도 다 모아요. 그래서
업무 조사 등을 이제 수행한다고 그랬죠. 예,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석 단계에서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이걸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나와줘야 돼요. 방향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단계다 했는데, 우리 그 옷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풀러서, 그죠? 예. 어차피 입으면 삐뚤삐뚤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요구 사항을요 잘못 정리한다든지 잘못 이해하면 서로 이제 이 고객하고 얘기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요. 고객은 A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이 개발 쪽에는 또 그걸 정리를 할 때 B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서로 안 맞죠, 그죠? 결과물 나오면 엉뚱한 거예요, 서로. 예. 그래서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의 결과로 많은 문서들이 작성이 되게 돼요. 이제 증빙서류죠, 증빙서류. 자, 회의도 하고, 회의했으면 그 결과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또 회의를 통해서 자,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 항목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구체적으로 뭔가 나올 거예요. 이것들을 다 문서로 정리를 합니다. 예, 문서로 정리를 해요. 여기서 문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제 문서로 정리를 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석에 사용되는 툴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그냥 입력하면 되죠.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죠, 그죠? 사항들을 다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죠, 그냥 프린터로. 그 다음 이제 설계가, 자, 그 다음 이제 단계에서 이제 설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이죠. 분석 단계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뭔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합니다. 자, 집을 예를 들면, 자, 우리 집에는 식구가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고, 자, 한 명은 큰애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좀 조용하게 이제 서재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렇게 햇빛도 잘 들어온 그런 이제 방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또 뭐 그 삼형제라고 할게요. 또 2명은 이제 나이 차가 좀 있는 거야. 늦게 나온 거야. 쌍둥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들은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좀 안전하고 그 부모가 계속 안 보더라도 안전하게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집을 지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거 상황이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집을 만드는 사람이면 그런 걸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창을 크게, 그러면 공부하는 쪽이니까 크게 이제 햇빛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가지고요. 공부하기 좋게끔, 그죠? 환하게 이제 비춰주게끔 그렇게 이제 또 설계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분석 단계에서 첫 단추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요상을 정확하게 받고요. 좀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정확하게 결정한 다음에 가야 돼요. 그리고 확인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달라는 거 맞습니까? 했을 때 고객에게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하면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한테 이제 확인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 사인 딱 받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확인 다 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도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탁 진행되지는 않아요. 중간에 막 변경사항이 생겨요. 고객 요구사항이 막 달라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네요, 이러면 다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석 단계가 이제 끝나면, 자, 이거 여러분들 개발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계 단계로 왔습니다. 자,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요. 요구 사항들을 다 받았어요. 회의도 해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다 결정을 했어요, 그죠? 또 어떤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있죠, 그죠? 결과물 우리가 프린터 인쇄하면
보고서로 뭐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 또는 프로그램 설계라고도 하고, 자 무엇을 만들지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설계는 자 어떻게, 자 how라고 되어 있죠.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를 긴장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에서 분석과 설계 과정이 전체 공정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돼 있죠. 자, 요것도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우리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고 설계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정보 시스템 하나 만들어 달라요. 그러면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주고요. 10개월 동안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석과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10개월 중에서 5개월에서 6개월을 이런 분석과 설계의 시간으로 다 이제 다 빼버리면 남은 시간은 한 5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되죠. 근데 그 5개월에서 4개월도 다 구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시간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구현 다음 뭐 해야 돼요? 시험, 테스트 같은 거. 시험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죠. 고쳐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빼고요. 여기에다가, 완료 보고까지 다 해야 돼요. 문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요.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 다 빼고 나면요, 실제 구현에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다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분석과 설계 과정이 전체 공정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자, 분석과 설계. 자, 전체 일정에서 50% 이상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DBMS MySQL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분석이 이제 끝났어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분석도 끝났고요. 그럼 그 안에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저장 관리하고 뭐 하는 것 분석도 끝났단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떤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분석도 끝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왜 설계해야 되냐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막 집어넣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그릇을 만들 때 어떤 자료는 뭐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 어떤 자료는 뭐 숫자 중에 뭐 실수, 어떤 자료는 정수, 또 어떤 자료는 문자열로 저장한다는 거 있고, 어떤 자료는 문자열인데 뭐 한 3자리만 크기 잡아주면 되는 게 있지만, 어떤 자리는 뭐 주소처럼 한 50자리, 100자리 잡아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MySQL이라는 DBMS에 이제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업무를 실제 이 이제 MySQL 쪽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옮겨 넣을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일단은 이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장할 정보는 테이블이라는 형식에 맞춰 전한다. 자, 이 테이블이라는 용어는요, RDBMS, 관계형 DBMS에서는 테이블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이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테이블.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표죠, 표. 테이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바깥쪽에 영역 이렇게 보시면은, 바깥쪽 영역에 이렇게 보시면은 DBMS 중에 이제 MySQL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MySQL이라는 DBMS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 받았던 것들을 데이터로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받아서 저장할지 뭐 이렇게 구상을 해서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일단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A 데이터베이스, B 데이터베이스, 예, 원통 모양이죠. 예, 자, 그림으로 그냥 도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원통 뭐 이제 어떤 테이블을 담을 수 있는 통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원통이 만들어지면, 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예, 이 안에다가, 예, 실제 이제 테이블을 우리가 설계해서 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는 거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제 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관련된 자료를 이제 내가 쇼핑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면 쇼핑몰하고 관련된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업체 정보도 있을 거고, 그죠? 실제 그 쇼핑몰에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등록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객들 정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이제 쇼핑몰이니까 어떤 그 팔고자 하는, 예, 그런 그 물건에 대한 정보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어야 되죠.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뭐 사진 같은 거, 그죠? 뭐 큰 사진, 작은 사진, 그 다음에 상세 정보. 얘가 물건 하나를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상세 정보까지 다 보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쇼핑몰 이제 DB를 이제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회원 테이블도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 테이블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쇼핑몰 한 번이라도 다 이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회원 가입 하시잖아요. 이거예요. 여기, 예. 여러분들 거기 회원 가입창에 뭐 이름도 입력하고 아이디도 입력하고 뭐도 입력하고 그죠? 배송지 같은 거 주소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입력하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예, 이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쇼핑몰을 사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업체들. 그래서 그 업체들은 이 쇼핑몰에 접속을 해서 자기네가 이제 팔고자 하는 물건들을 등록을 해놓죠. 여기는 이제 업체 정보는 없지만 판매자 정보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그 판매자들이 이제 제품을 올릴 겁니다. 예. 뭐 컴퓨터도 있을 거고, 뭐 냉장고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의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가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올릴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런 정보를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뭐 가격 정보라든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그렇게 보면 제품 이름, 가격, 제조일자, 뭐 제조회사, 사실 제조일자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삽니다, 그죠? 예, 언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때문에. 그래서 그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 줘야 되는 작업이 뭐냐, 요구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는 이 테이블들을 그릇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 분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제 테이블을, 예, 만들어야 됩니다. MySQL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용어는 앞에서 제가 설명 다 들었던 내용이죠. 예,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제. 자, 필수 용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데이터는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정보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제 이 정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단편적인 값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보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어떤 목적을 두고 가공 처리를 한 걸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데이터를 제가 다 입력을 받았어요. 자, 입력을 다 받고요. 예, 다 받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 제가 그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그 뭐 안경점이 있어요. 그래서 옷에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면 신입생들 뭐 50% 할인해 주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그런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면 뭐 50%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기죠, 그죠? 서로 이렇게 막 맺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력이 있죠, 시력, 시력 뭐 이런 거 보면 뭐 또 교정 시력이 얼마 나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실제적인 이제 그런 이제 사항들을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경을 꼈다든지 시력이 나쁘신 분들 있죠. 검색을 딱 줘서 딱 치면 그분들 목록이 딱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건 이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정보? 안경점에서 할인 50% 할인해서 학생들한테 공급해 주는데 거기에 이제 제공되는 정보죠. 학생도 좋고 업체도 좋고, 그죠? 뭔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공 처리를 한 거죠. 저기서 가공 처리는 학생들 정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씩 보세요. 이게 아니죠. 거기서 딱 필요한 것들만 끄집어내는 그 가공 처리를 한 거죠. 예. 그걸로 뭘 가지고 한 거예요? DBMS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는 일단은 쌓아놓는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발생이 되는 어떤 값 자체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의 값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이라고 나오는데 테이블은 자 우리가 이제 RDBMS에서는 이제 테이블 단위로 해서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 이제 자료를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표죠, 그죠? 그래서 행과 이제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행이 뭐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레코드라고 하는데 정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원 정보 테이블, 뭐 제품 정보 테이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회원이 100명이다 하면 그 테이블에 행이 100개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 정보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그 행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제품이 지금 10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행. 그래서 행과 열에 이렇게 보시면 열 제목이 있죠. 뭐 사람 이름, 연락처, 주소 이런 처럼 열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관련된 그 열들이 모여서 하나의 행, 레코드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테이블에 자 100개의 회원 정보가 있으면 자 이게 테이블에 들어갈 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해서 100줄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한 줄은 고객 한 명에 대한 정보가 회원 이름, 나이, 뭐 그죠? 주소, 연락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각각 열로 이렇게 있는데 요 열들은 그 한 명에 대한 그 고객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한 줄, 로우, 행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저장되는 저장소라고 되는데, 앞에 이렇게 그림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 테이블들이 이 표죠, 그죠? 테이블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요건 또 안에 들어가 있죠. 개념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회원 테이블에는 자 여기 보시면 요 한 줄 있죠. 이 한 줄,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게 고객 한 명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고객마다 아이디와 회원 이름과 주소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당이라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이름은 당당입니까? 당당이고 그 고객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 같은 행에 있는 이 정보는 한 명에 해당하는 그 회원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테이블, 회원 테이블, 제품 테이블들은 다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진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지금 어디 영역 안에 있습니까? 요 DBMS라는 영역 안에 있죠. DBMS라는 영역 안에 있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데이터베이스, B라는 데이터베이스, C라는 데이터베이스,
예,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두고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DBMS라는 영역 안에서. 그러면 A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듯이 B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이런 테이블이 들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테이블이 저장되는 저장소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예. 그다음에 각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고유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DB 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예. 그래서 DBMS라고 하는 거는 요 DBMS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DBMS가 요 위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예. 요 DBMS가 이 DB를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DBMS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만약에 오라클사에서 만들었으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판매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으면 MS SQL에서 묶어서 프로그램 묶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용어가 또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필수 용어에서 열. 자, 행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은요, 다른 말로 컬럼. 예. 요거 우리말로 하는 거 열이죠. 그죠? 또 필드. 예. 여기 지금 다 같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열, 컬럼, 필드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각각 열이 있죠. 그래서 요 열은 요 이제 그림에 보면 아이디 열, 회원 이름 열, 주소 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이디 컬럼, 회원 이름 컬럼, 주소 컬럼, 혹은 아이디 필드, 회원 이름 필드, 주소 필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소 필드에는 뭐가 저장돼요? 여기 보시면 다 주소죠. 회원 이름 필드에는 다 회원의 이름들만 저장되어 있죠. 요 세로 방향으로 보시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컬럼, 필드 하면 같은 뜻이다. 그래서 각 테이블은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각 테이블은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의 경우에는 아이디, 다음에 회원 이름, 주소 등의 3개의 열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림에 회원 테이블, 자, 아이디 열, 회원 이름 열, 주소 이름 열인데, 자, 이 회원 테이블에는 이 3가지 열로 구성된 거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제품 테이블은 제품 이름 열, 가격 열, 제조 일자 열, 그다음에 그 제조 회사 열, 남은 수량 재고. 우리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물건 없으면요 0 해가지고 못 팔게 되잖아요. 그죠? 재고 수량도 중요합니다. 그죠? 남은 거. 그래서 이제 요런 열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열 이름은, 자, 열 이름, 자, 이렇게 회원 테이블의 경우에는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열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열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각 열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 뭐 회원 아이디, 회원 이름, 회원 주소, 구분하죠. 서로 안에 저장되는 값이 이제 구분될 수 있도록 제목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열 이름, 컬럼 이름, 필드 이름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 열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이름은 각 테이블 내에서 중복되지 않고 고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열 이름을 할 때 그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자, 회원 이름, 뭐 회원 뭐 아이디, 뭐 회원 나이, 회원 연락처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구분될 수 있도록, 그죠? 중복 없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형식이라고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가 데이터 형식이 뭔지는 알아요. 뭐 정수형, 뭐 실수형, 그죠? 문자를 집어넣는 문자형도 있고, 글자형, 캐릭터형도 있고, 그죠? 이런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들어 줄 때, 그릇을 만들어 줄 때, 자, 이 열은 숫자가 들어가야 돼.
2열은 문자가 들어가야 돼. 이걸 지정해서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열도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을 가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줄 때, 자, 2열은 숫자 중에 정수를 저장할 거야. 2열은 숫자 중에 실수를 저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테이블을 생성할 때, 자, 열 이름과 함께 데이터 타입,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 만드는 DDL, 보면 create 테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식 보셨죠, 그죠? 그 이제 형식으로 해서 그 중괄호 안에 보시면 열 이름과 이런 타입을 이제 지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 자, 다른 말로 row, 다른 말로 또 레코드. 행, row, 레코드 다 같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적 이렇게 보시다가 자료 보시다가요, 어떤 데는 행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row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레코드 돼 있으면 다 같은 겁니다. 자, 행, row, 레코드. 예, 실질적인 데이터 혹은 회원 테이블의 경우에는 자, 4건의 행 데이터, 즉 4명의 회원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행, row, 레코드. 자, 여기 보면은 회원 테이블이 있고요. 한 행, 두 행, 세 행, 네 행이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 네 번째 로우. 예. 그죠? 그다음에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세 번째 레코드, 네 번째 레코드. 그죠? 그래서 자, 이 회원 테이블에 로우, 행, 레코드가 4개 있다는 얘기는요. 회원 4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자, 이 열, 아이디, 회원 이름, 주소. 자, 이 값이요. 서로 이제 같은 한 명에 대한 어떤 이제 회원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보면 같은 행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당입니까? 당당이의 아이디는 당이고요. 당이라는 아이디 쓰는 사람의 이름은 당당이고, 당이라는 아이디 쓰는 사람의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이고,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당당이고. 자, 그래서 요 로우, 행, 레코드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 회원 테이블에서 어떤 4건의 행, 로우, 레코드가 있다는 얘기는 4명의 회원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